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면허를 살릴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가 됐거나 정지가 됐거나 그럴 예정인 면허를 복원시킬 수 있는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3가지, 비공식적인 제도까지 합하면 7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16년에 출간한 나홀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공식 구제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적혀 있고 설명은 행정심판을 위주로 했었는데 행정심판만으로는 면허 구제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면허 구제 제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본다는 점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구제 제도는 바로 생계형 이의신청입니다.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확정된 사람이 각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 청구를 하면 판단에 따라 일부 인용 또는 인용을 해주는 제도로 생계형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시행규칙의 하위 사무처리준칙인 별표 28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 별표라는 게 뭔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관점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은 위아래가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이 상위법을 반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순이 됩니다. 행정사님 갑자기 웬 순서 타령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자면 이의신청의 구제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별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자, 이 별표라는 개념을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별표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불형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기준과 처분 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오롯이 생계형 이의신청이라는 한 가지 제도 내에서만 적용되고 그 외 나머지 제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표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 기준에 따라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거나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했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이라는 제도 내에서는 절대로 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아닌 다른 구제제도에서는 별표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구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구제가 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구제 요소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생계형이라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대체 생계형이 뭐냐? 일단 시도경찰청에서 바라보는 생계형의 기준은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배달, 택배, 택시, 화물, 버스, 레카, 사다리차 등 운전행위 자체로서 소득이 있어야 생계형으로 인정이 됩니다. 간혹 영업직, 회사원, 차량 딜러, 출장 기술자 등 준생계형을 생계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종은 해당이 안 되니까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생계형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 등 다른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의신청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 담당조사 경찰관이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를 듣고 생계형 이의신청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불상사를 겪으시면 안 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완전 생계형, 즉 택배, 택시, 화물, 버스, 레카, 퀵, 배송 등 운전직이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여야 되고요. 최근 5년 안에 전력이 없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진 이상은 5년이 지났다 해도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없을 것을 의미하는데 인사사고가 없다고 해도 물적 피해가 있다면 사실상 이의신청에서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 측정 거부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제가 불가합니다. 자, 그러나 이 규정은 이의신청 규정일 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제도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 이거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이의신청의 구제 가능성은 10% 미만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이건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 앞서 말한 사례처럼 내가 해당도 안 되는데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사례가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신청한다면 10%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정확하게 아시고 구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생계형 이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었죠? 오늘은 면허구제제도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면허구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행정심판이죠. 사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심리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찰청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독특하냐? 일단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행정청 내부가 아니라 독립된 외부 기관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으로 가기 전에 특이하게도 행정청 내부에서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의미로 같은 행정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법부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행정심판은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죠. 뭐 이건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오 소리 들을 수 있는 정보니까 알고만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래서 행정심판은 구제가 잘 되냐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생계형 이의 신청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구제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행정청의 이법 부당한 처분을 재량권으로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그 한계를 문구로 정해놓는 게 좀 이상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감사원으로부터 너무 면허구제를 많이 시켜준다는 평가와 국회에서도 가을쯤 되면 연례 행사로 음주운전자를 그렇게 많이 구제해주면 되냐 이런 시시비비가 많았고, 이런 이유로 점점 구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제가 11년 전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까지 구제 범위였고, 음주 사고가 있거나 2번 이상 적발되어도 구제가 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물론 어느 한계까지만 구제를 시켜준다는 문구 자체도 없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딱 하고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생계형 이의 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라는 근거라도 있는데, 행정심판은 법적 근거 자체가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두는 게 과연 재량권의 영역 안에서 타당한가? 이건 솔직히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거든요. 뭐 내부 사무처리 준칙을 정했다고 한다면 말은 되겠지만, 사실 그렇다 해도 국민의 권익구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에 어떠한 근거 없이 한계 문구를 명시해두는 건 난 행정청 내부 통제라는 폭넓은 통제 재량권을 포기하고 국민권익 구제보다는 감사원이나 국회의 눈치를 더 볼 거야 라는 질타를 절대 피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저렇게 기록돼 있고, 이를 제 경험을 좀 더 보태서 3가지로 추려서 행정심판과 면허구제를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구제된 사례를 최근 본 적이 없고 사실상 0.099%까지만 가능하고 0.100%부터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만 기록돼 있지만 지금은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에서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2년 취소에 해당이 되면 자동 판매기식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물적 피해도 2년 취소입니다. 세 번째,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전력이라고 써있지만 이번과 마찬가지로 일단 2년 취소가 된 사람이 근래에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된 사례는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0.099% 이하 사고 없음 초범인 경우에만 행정심판이 진행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이슈 하나, 바로 비생계형이죠. 생계형 이의 신청에서는 바로 생계형만 구제가 되지만 행정심판은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생계형이면 좀 더 유리한 것은 있겠지만 반드시는 아니니까, 만약 내가 비생계형이라면 애초에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면허구제에 꽂힌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혹시 영상 안 보셨다면 여기로 가서 꼭 시청하고 오시고요. 오늘은 면허구제의 최후의 보루,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송이라는 글자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떠올리기 때문인데, 행정소송은 조금 다릅니다. 애초에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게 소송의 요지이기 때문에 판사도 봐준다, 안 봐준다 이것만 고려하면 되므로 재판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죠. 보통 소송은 판사님 앞에 몇 분 정도 서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변론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일단 행정심판부터 해야 됩니다. 이유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때문이죠. 수많은 운전면허 사건이 법원에 몰리면 판사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일종의 진입장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심리적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온라인도 가능하며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비대면으로 서류만 접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소송은 접수도 직접 해야 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며 출석도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심리적 진입장벽으로 적용돼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안 된 사람들은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나 현재 행정심판 제도가 과거와 달리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중요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재량의 영역 차이 이겁니다. 다른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행정심판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내부 사무처리준칙 비슷하게 구제가 안 되는 사례라는 지침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스스로 재량의 영역을 한정지었거든요. 이에 반해 사법부의 판사는 무한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행규칙과 행정심판 내 지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농도가 0.1%가 넘었던 사고가 있어서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안 시켜주는 사례이던 두 번 적발됐던 관계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구제의 폭이 넓다는 거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어떤 사람은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안 되면 소송에서도 구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첫째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안 돼야만 소송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럼 굳이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겠죠. 둘째로 행정소송에서 구제가 된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이 구제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명백한 오류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안 된 사람이어야 소송을 갈 수 있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의 구제 범위가 더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뭐 수학식 집합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심판의 구제 대상이 행정소송의 구제 대상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니 행정소송의 구제 범위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애초에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최종 좌표로 설정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이라고 다 구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그리고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만약 내가 면허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골라 구제 가능성을 1%라도 높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운전면허 구제제도의 기본인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간 비공식적인 면허구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경찰서 종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 지식부터 갖추고 들어가야 이해가 쉬우니까 경찰청의 지위부터 좀 알아보죠. 우리나라는 교통 분야에 있어 시도경찰청이 가지는 지위가 꽤나 독특합니다. 일단 경찰청이 수사기관인 동시에 행정청의 역할도 한다는 점인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자를 조사하는 행위인 수사 그리고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하게 되는 형사 절차 본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발급한 면허증을 취소하는 역할도 수행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증 발급과 발급한 면허증의 취소입니다. 쉽게 말해 굳이 구제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행정청으로서 면허를 취소할 사유, 불충분, 수사기관으로서 조사 후 혐의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청으로서 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는 바로 주차장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제1조의 목적을 적시하면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을 규율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 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로가 아닌 곳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주차장입니다.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은 받게 되지만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으로서 조사 후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는 말 그대로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음주운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봐줬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동은 켜놓은 상태였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거나 시동도 안 걸었는데 차가 움직였다거나 뺑소니는 쳤는데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거나 위드마크 사건인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경찰서 종결
종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찰서 가기 전이라는 타이밍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경찰서 종결 사건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과거에는 실형이 거의 확실한 사람만 경찰서 조사를 대비해서 갔는데 추세가 이러하니까 좀 애매하거나 억울한 사안이 있는 사람들도 다 경찰서 조사 준비해서 갑니다. 저희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찰서 갈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고 서로 의견이나 정보 공유도 하시거든요.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뭐 이랬다면 지금은 잘못한 건 맞는데 잘못한 만큼만 벌 받지 이런 분위기니까 만약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좀 억울하거나 애매한 경우라면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시고 여력이 된다면 변호사든 행정사든 선임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끝날 사건 굳이 끌고 가면서 힘들 이유 없으니까요. 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비공식적인 면허구제 방법 중에 하나인 경찰서 종결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이어서 비공식 면허구제 두 번째 시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조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보시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나 선고를 유예, 즉 미루겠다는 거고 이 말은 곧 죄가 있지만 경미하니까 한번 봐줄게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벌금이나 기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둘째로 면허가 정지인 경우라면 정지가 바로 풀리고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라면 결격기한이 사라져 즉시 면허를 다시 시험 봐서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아무리 깎아도 100일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단계로 일단 가야 하고 여기서는 재량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재량은 억울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사건일 때 특히나 많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한 사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보복성으로 차를 두고 가는 바람에 잠시 이동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이 있는 위치를 찾지 못해서 마중 나가다 적발된 사건, 이동주차만 간단하게 하다가 적발된 사건, 심각한 폭행 등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 피난 형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숙취운전 사건, 환자 이송 사건, 뺑소니 사건이지만 경미한 경우 이런 사건들일 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다르게 적발 상황, 농도, 초범 여부, 생계형 여부, 사고 여부 같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딱 억울하거나 경미한 사정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구제제도보다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농도가 높거나 초범이 아닌 이유로 애초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억울하거나 경미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 중 하나만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제제도를 이용하든 행정심판을 받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같이 진행하는 게 면허구제 가능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청서 같은 건 없어요. 만약 내가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진술의견서와 증빙자료를 검사실 앞으로 등기로 보내면 되고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면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 같은 자료를 판사실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고유예는 판사가 결정하게 되며 선고유예보다는 기소유예가 압도적으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찰서 종결 때도 강조드리긴 했는데 바로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하기입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법원에 기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 기소유예는 물 건너간 것이 되거든요. 법원에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찰서 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전문가 등과 미리 준비하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비공식적인 면허구제 방법 중 하나인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이어서 비공식 면허구제 세 번째 시간 무혐의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혐의를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을 보시면 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가 무효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형사와 행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누차 강조했었죠. 그런데 이번 건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애초에 없던 게 됐으니까 형사이든 행정이든 벌을 줄 수가 없는 거고, 쉽게 말해 나무 뿌리가 없던 게 됐으니까 나뭇가지든 열매든 있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 종결의 검찰 법원 버전인데, 경찰서 종결 때와 다른 점은 어쨌든 송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일단 무혐의를 받기만 한다면 면허가 살아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운전을 못하게 되는 기간은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이라도 운전을 못하면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라면 사실 좀 많이 억울할 수밖에 없죠.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나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신청하고 만에 하나라도 수용이 되면 음주운전이라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 해도 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뭐 아무나 다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긴 한데, 적어도 소명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사례에 한해서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여기까지 안 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검찰이나 법원까지 끌고 갈 거 없이 경찰서 종결로 마무리하는 게 가능한 경우라면 괜히 복잡하게 일 키우지 말고 사전에 준비 잘해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주운전 자체를 안 하는 거겠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만약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경찰서에서 종결도 못 지었으면 검찰, 법원 단계에서라도 의견서 등 준비 철저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구제 업무를 가장 많이 진행해본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